네, 그럼 종가 어떤지 다시 한번 보면서 다음 이후에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37% 내린 2,642.35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보합 안에서 862.96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나란히 하락세가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는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눈에 띄는 건 기아죠. 장중에 7%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독 기아를 많이 샀더라고요. 12만 4,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그럼 끌어내렸던 대표적인 종목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하락 특징 좀 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최근에 상승폭이 좀 컸고 변동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8.6% 넘게 내리면서 그동안의 상승 일부분을 좀 토해냈고요. 전일 동일 고무벨트에 대해서 저희가 업앤다운 시간에 다뤄드렸습니다. 이슈가 나왔지만 반짝 그칠 이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8.45% 하루 만에 반락했고요. 한미반도체가 5% 넘게 내리면서 84,800원,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오늘 장은 좀 무너뜨렸습니다. 코스닥의 하락 특징주도 보시죠. 윈팩이 오늘 하한가까지 내려왔습니다. 1,181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슈를 받았던 종목인데 유상증자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과하게 실망 매도 물량이 나왔고 하한가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CCS는 11% 넘는 하락, 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고 자이글의 경우에는 9.38% 내림세 7,29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장 안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종목 해운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노션은 5.76% 강세에 4,865원의 장을 마쳤고요. 대한해운은 6% 오름세 속에 2,055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일장에 저희가 조방원이 다시 뜬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운을 붙여서 해조방원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의 리포트와 함께 앞으로의 추세 보도록 하죠. 봄이 반가운 벌크 해운이란 제목의 한국투자증권 리포트가 최근에 발간이 됐습니다. 벌크 해운 운임이 중국 춘절 연휴 이후에 빠르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난주 보면 전주 대비 16%가량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2월의 경우에는 원래 연내 비수기이기 때문에 BDI 운임지수의 실적이 좋지 않았어야 했는데 비수기가 끝나고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작년 평균을 상회하는 BDI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파나마 운하 통행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권화물선 공급 부족이 공급이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 기대감에 시장의 심리가 반등하며 이 BDI 운임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경우에도 2023년 연말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BDI 운임지수, 벌크선과 관련돼서는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BDI 계절적 반등 패턴과 함께 벌크선사의 저 PBR 매력을 이용해보자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고요. 페노션이 그 안에서 수혜주 혹은 기대주로 꼽히고 있는데 변영희 대표님, 네네. 저희가 전일장에 조방원이 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운을 붙여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운임지수를 좀 연동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월 초에 이 BDI 지수가 2,066포인트까지 좀 올랐다가 1월 중 저점이 1,308. 그 관건은 2,000포인트를 얼마만큼 빠르게 좀 회복할 것인가 이게 좀 심리적인 어떤 기준선이 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 기조를 좀 보면 해운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대체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좀 감소됐던 요인들. 이 부분은 운임이라는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는 이 여파가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BDI 운임지수가 지난주 대비해서 17% 정도 상승한 현재 1,899포인트.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안에서 1,900포인트 이상 안에서 2,000포인트를 좀 돌파해주는 시그널들이 좀 나온다면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2,000포인트를 안착하고 난 이후에 운임지수가 좀 더 중장기 흐름으로 좀 유지해준다면 이 연동 효과 안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경우에는 지난주 대비해서 한 2.6% 정도 하락을 좀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상승폭에 비해서는 하락세가 좀 더 덜하다는 부분. 여기서는 지금 이 주력선사가 컨테이너선을 좀 보유하고 있는 HMM의 경우에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두 번째는 BDI 운임 지수는 지금 중동발 리스크들에 관련된 우려감들 이 부분이 1월과 2월 주가에 저는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흥하해운이라든가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반영 효과가 좀 컸고 상대적으로 좀 페노션과 HMM의 경우에는 관련된 어떤 이 양수도 이슈 안에서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서로 다른 어떤 측면들의 투심을 위축시킨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 여력 관점에서 BDI 운임지수 회복은 페노션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과 밀접한 좀 연관성을 좀 두면서 우리가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리포트에서도 그래서 저PBR 매력을 좀 발산할 수 있는 그리고 추후에 BDI 계절적 반등 패턴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페노션을 집중해보자라고 나왔고요. 오늘 페노션과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선에서만 봐야 될지 연휴 이후에 이 해운주들의 주가 전망 그리고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대표님? 일단은 해운주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뭐 중동발 리스크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하마스와의 휴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아직 이 파나마 운하 이 부분에 대한 통제 이슈가 좀 더 장기화가 된다면 여기서 운임 지수를 더 체크해볼 요인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지금 해운주를 지금 사실 이 고가 올라가는 구간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네. 운임 지수랑 꼭 연동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BDI 지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000선을 안착한 이후에 최소 3개월간 그 흐름을 좀 유지해줘야 되는 단서가 좀 있어야 되고 과거 기점에서는 뭐 지금 BDI 운임 지수가 5000포인트를 좀 갔었을 때 그때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유지했던 해운주의 호황기가 우리가 좀 맞물려 본다면 바닥권 영역 안에서 페노션의 경우에는 뭐 HM의 인수, 철회에 관련된 자금 유동성에 관련된 리스크가 좀 해소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실적 개선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돌려 말해주시긴 했는데 강력한 매수라던가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운임지수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시장에서 또 상한가 마감한 대표적인 창투사 보겠습니다. 컴퍼니 K가 9,43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경우에도 상한가 유지하면서 5,7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두 종목 오늘 마크 저커버그의 방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10년 만에 우리나라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방안이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미래 산업으로 분류되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확장 현실에서 메타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긴 한데 이를 구현할 무언가 기기 단에서 하드웨어 단에서의 노하우는 부족한 게 메타입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누가 잘 만들까요? 국내 기업들이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손을 잡으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 생성형 AI가 인기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메타 역시도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의 힘을 기르기 위해 삼성전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G전자는 가전을 잘 만들죠. 그래서 이 XR 헤드셋 개발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협력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더불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한 거는 이 국내 XR 스타트업인데요. 여기에 업스테이지, 프렌들리 AI, 데브지 유나이티드 등 국내 스타트업 업체들이 이 메타 마크 저커버그 CEO와 함께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비공개 회동이라고 봐야겠죠. XR 헤드셋 개발 및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오늘의 상한가 두 종목이 이 업스테이지 그리고 프렌들리 AI의 지분 투자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상한가에 간 것입니다. 사실 내일장 만약에 휴장이 아니었다면 이 메타 관련해서 조금 더 수혜주 찾기에 시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이성 이사님, 네. 이번에 이 마크 저커버그의 방안 국내 증시에 뭔가 좀 수혜주 찾기로 연결짓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이게 장기화될 조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으로 뭐 디바이스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확장해서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를 추려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타 퀘스트 이런 부분에 대한 디바이스는 계속 연결해서 우리나라와 협업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AI 시대의 반도체의 중요성 같은 경우가 강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지금 AI 시대 같은 경우에 중요성은 뭐 반도체 부분과 함께 여기 더해져서 소프트웨어 부분 같은 경우도 메타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반응 같은 경우를 보기보다는 이제 한 중장기로 놓고 실적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을 추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성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 업스테이지와 관련해서는 컴퍼니 K가 상한가에 갔고요. 프렌들리 AI의 경우에는 지분 투자 이력으로 인해서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업스테이지와도 연관이 되어줄 수 있을 텐데 장 마지막까지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 안 하신 투자자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뭔가 좀 시간차 공격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이성 이사님이라면은 지금 시간 외에서 매도를 노려보라고 의견 주시겠습니까? 시간 내로 매도는 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도 갭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벤처사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상의 뭐 비상장 쪽의 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투자했는지 연결해서 좀 향후에도 함께 매매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뉴스들 그리고 과연 다음 주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넥스 정연 돌파,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또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일 동안 쉽니다. 뭐 하루 쉰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무언가 3거래 쉬고 난 시장 그리고 3월의 시장은 2월과는 다를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오늘 가장 중대한 변곡점이죠. 1월 PCE 지표의 발표. 이 부분이 지금 오늘도 사실 장 막판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배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컨센이 2.4%를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만 좀 나와준다면 안도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으나 최근에 1월 뭐 CPI라든가 PPI가 예상치를 좀 더 상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차익폭이 좀 큰 종목들을 좀 보유한다면 네. 다음 주 초에는 일부 비중을 조금 차익 실현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시장의 조정 빌미에 유의하자. 그래서 최근에 수익이 좀 막강하게 난 극대화된 종목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다음 주 중에 현금 비중으로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성 이사님, 네. 우리 증시는 쉬는 동안 미증시의 경우에는 움직이고요. 관련해서도 살펴봐야 될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뉴스 챙겨볼까요? 뭐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물가지표 발표가 있겠고요. 그 발표 이후의 시장 방향성을 한번 보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와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은 순환매의 시장입니다. 아직 차례가 오지 않은 종목들, 업종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자금이 순환이 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3월은 또 주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서 시세가 끝이 아닐 거예요. 네, 연속해서 시세가 날 수 있으니까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의 시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 PBR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종목으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의 매수를 걸어놔야 될 기대주 무엇인지 이성 이사님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종목이 좀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4분기 실적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268억, 영업이익이 63억이 발표가 되었는데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 9% 오르기는 했지만은 목표가는 한 5,400원 정도, 손절가는 4,000원 정도를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접근하셨네요. 오늘 네. 글로벌 텍스프리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도 좀 반응을 해줬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아직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 목표 주가 5,400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변영인 대표님의 다음 주 월요일 기대 종목 시초가 공략주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공략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 때문에 좀 많은 걱정을 좀 하는데 이게 뭐 단기적인 어떤 수립보다는 4월에 의한 상정이 좀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시 스케줄 상에 보면 4월과 5월에 이사회 이후에 일정들은 좀 더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늦어도 가을 전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어떤 목표, 이 부분 안에서에 대한 수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의 어떤 반등이 확연한 반등의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키로당 86.5위안까지 떨어졌던 리튬 가격이 88위안을 회복했다는 점. 여기서 90위안 돌파가 다음 주 초에 좀 나와주는 그림이라면 양극 소지사의 어떤 실적 우려감들은 이미 바닥은 한 번쯤 확인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241선 지금 한 27만 원 미만 구간은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35만 원, 손절가 21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나왔습니다. 저희 최근에 시초가 공략주로 에코프로 BM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리튬가 상승이라는 근거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는 끝난 것 같다라는 많은 이들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